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지난 1969년 8대의 프로펠러 비행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정상에 오른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항공사죠. 뉴욕 취항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오늘 서정호 뉴욕 신임 지점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 지점장이 오신 지 벌써 한 달이나 오신 것 같아요. 2월 19일에 왔으니까 한 달 좀 넘고 2달째 돼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한 3, 4년 전에 뉴욕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까 뉴욕 취항 30주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막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 있을 때 30주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낯설지 않죠? 예, 낯설진 않은데 또 직책이 달라지니까 네. 좀 긴장이 되네요. 어깨가 좀 무겁죠. 네, 네. 뉴욕 가면은 또 한인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한인동포들이 또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네. 항공이라는 것이 이제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항공을 탄다라는 예, 것이 예. 평생 한번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못 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왕래하는 데서는 절대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 또 항공인데 안전을 위해서 또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항공사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 오면 눈 와서 걱정, 뭐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와서 걱정. 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기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네. 또 항공 운행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하면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뭐 국적기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대한항공이 탄생한 지가 지금 45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민간 항공으로 시작한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 국영기업 인수 받아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뭐 미주 같은 경우는 LA 취항하고 그다음에 뉴욕은 30주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미 뭐 그냥 사람으로 쳐도 거의 청년 이상의 중년이죠. 중년이죠, 중년. 네. 네.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세계적인 항공사로 지금 정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화물은 이미 10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고 네. 여객도 이제 한 5년 이내에 10위권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목표죠, 내부적으로. 네. 지금 비행기가 몇 대인가요? 지금 148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148대면은 뭐 국내선 국제선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해서 이제 148대고요. 그러니까 국내선을 주로 운항하는 비행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148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유대수는 148대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항공사 비해서 운항 가동률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 뭐 예전에 500억 했는데 환율 때문에 네. 그게 늘 틀려지지만 1000억 이상이죠. 1000억이요. 예. 1000억이면은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뭐 물론 그거를 저희가 그냥 다 사는 건 아니고 리스를 주로 하죠. 리스를 하고 뭐 이제 나중에 매각 처분한다거나. 뭐 리스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그래서 한 대가 이제 1억 달러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비싸잖아요, 항공 요금이. 그래서 다들 돈 많이 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 유가 따라서 이게 또 많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들어오면 리스 비용 하다 보니까 그 채무 변제 때문에 그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네. 그 이익률이 2%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한항공의 총 매출이 한 12조가 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제조업 수익률 4%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항공사 운영하다 보면 그 2%대 수익률도 잘 나는 편이고 네. 적자가 날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유가이기 때문에 더 이익률이 없게. 그렇죠. 예, 예. 보통 A380 같은 경우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지난 한 2009년인가? 2011년에 아마 11년 8월부터 운항을 그렇죠.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자꾸 새 기종을 들여오는 이유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 효율성이라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승객을 몇 명 태우느냐, 그거에 대비해서 연료는 얼마가 소모가 되고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기종들이 많아서 그
그거는 실제로는 동남아나 중국, 일본, 동남아도 단거리밖에 커버를 못하고 이제 그 330 에어버스 330이나 뭐 보잉도 777 정도 돼야 이제 네. 미주까지 날아올 수 그래요. 있는 그런 거리가 구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뭐 그 비행기의 그 주요되는 기름은 일반 휘발유가 아니죠. 휘발유가 아니고 이제 그 뭐 저 기준이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뭐 달라스에서 하는 뭐 그것도 있고 그 항공유는 별도로 시장에서 거래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보다는 불도 잘 안 붙고 뭐 이런 좀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치고 효율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무슨 영화를 보면은 비행기에 총을 쏴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라이터를 딱 던지니까 다 타고 올라가서 불이 붙으면 안 되죠. 폭파되는데 예. 사실 그건 영화니까 예, 그렇지 예. 실질적으로는 일반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일부러 그 뭐라 그러죠? 그 휘발성이 네. 좀 적은 쪽으로 네. 그렇게 정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항공업계는 어때요? 뭐 성숙인가요? 아니면 좀 불황인가요? 그 기본적으로는 매년 수요는 성장을 하는데 네. 항공사 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비단 항공만 하더라도 그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진에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공 시장을 보면 그게 좋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대한항공이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 문제도 아까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유가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또 비행기의 또 감가상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네. 합치게 되면은 그 지금 동포사에서 받고 있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예. 쪽을 말씀하셨는데 대한항공이 한 2천만 명 정도 이상을 그 운송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미주만 하더라도 이제 뉴욕을 말씀드리면 비행기 이제 하루에 2대를 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하루에 500석 이상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은 미주에서 나간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거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반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비행기 로드 팩터라 그러죠. 이거를 채워 나가면서 이제 그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 가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성수기 때는 좀 탄력적이죠, 많이. 그렇죠. 성수기 때는 수요가 몰릴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높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4월이나 이런 비수기 때는 가격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1년 이렇게 장사를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가져가다 보니까 뭐 가격차가 많다고도 느끼시고 그다음에 특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이제 주말에 많이들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몰리게 네, 됐죠. 그러니까 뭐 시즌으로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주로 보면 뭐 금토일 비행기 뭐 이때가 항상 몰리다 보니까 그런 때는 또 자리가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편리하게 가려면 주중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주 지역에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그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동포들이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포들이 대한항공 발전에 큰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취항에서부터 시작할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동포분들이었죠, 이용객들이.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저희들이 항공망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티미니 이런 데 해서 다른 항공사랑 제휴를 통해서 노선망을 넓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뿌리가 된 거는 동포사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겠죠. 예. 이제는 뭐 대한항공이 다른 세계적인 다른 어떤 유수 항공사보다도 더 명품화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 타보시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은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여행 자유화 전에는 사실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네. 그때는 또 움직이시면 또 이게 또 약간 특권층 뭐 이런 그런 그렇죠. 생각도 예,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제선 위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좀 높고 그 다음에는 그 2000년 이후에는
이 태평양 노선이나 이 구주 가는 비행기에 있어서 뭐 비행기가 별로 차별화될 게 없잖아요. 네. 사실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이야 뭐 에어버스하고 보잉 뭐 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인데 그 중에서도 좌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덕트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 고급화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승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친절 또는 1, 2를 다치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예. 한국 분들이 미국 비행기를 타본 예.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국 비행기들이 참 친절하다. 뭐 대한항공이 참 승무원들이 친절하다.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무원들이 또 젊고 네. 싹싹하고 네. 또 예쁘신 분들이 많이 또 일을 하셔가지고 승객들이 좀 많은 그 편리함을 또 제공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이제 이쪽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이쪽에 미국 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좀 꺼려 하다가 한번 이용을 해보면 이게 계속 좀 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예. 뭐 대한항공은 그 이번에 그 뭐 또 평창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공헌을 했고 저 회장님이 그쪽에서 그렇죠? 예, 일익을 네. 담당하셨었죠. 또 인천 아시안 게임에 또 후원사로 또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예, 했고 예. 또 많은 상도 탔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 탁구 쪽에 또 지원이 많이 있고 그렇죠. 저희가 뭐 회장님도 그쪽에 뭐 회장을 좀 하셨었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도 후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비빔밥 드시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상이 제일 그 명예롭다 그러나요? 네. 그 머큐리상이라고 기내식 이렇게 시상하는 게 있는데 그 대한항공 비빔밥이 그때 머큐리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기내식 부분도 그렇고 뭐 스포츠 분야도 그렇고 그 사회에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그 환원 내지는 도움이 되는 네. 쪽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회사에서 한식 하고 세계화를 그 있죠. 주도했다고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예, 예. 이제 보통 외국분도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네. 한 30%는 외국인들이 좀 네. 이용을 하니까 네. 그 비빔밥을 많이 네. 찾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나 보면은 비빔밥을 많이 그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으라고.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대한항공이 그 한국인들의 친절한 그 문화를 또 알리는 데도 공헌을 하고 있고 음식, 한식 세계화를 예. 알리는 데도 공헌하고 있고 스포츠 산업에 또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는 뭐 항상 그 최고의 항공사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출발이 한진하고 같이 또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수송보국이라 그러나요?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쪽 여객 쪽을 맡다 보니까 사실 화물 쪽도 굉장한 이익을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물기도 뉴욕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 거의 지금 그 물류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공헌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몇천만 톤인가요? 몇백만 톤인가요? 그 화물도 대한항공이 지금 세계에서 몇 등 안 가잖아요. 그 화물은 1위까지도 했었죠. 그쵸. 한때 1위까지도 한때 1위까지도 올라갔었죠. 했었는데 이제 그 경기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경기가 약간 리세션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화물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화물 쪽이 빨리 살아야 저희도 경기가 살아난다고 지금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그렇죠.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게 되고 네. 또 한국의 물건을 또 수입하는 미국 사회에서 많이 코리안 브랜드가 또 많이 가치를 또 높이게 되고 그렇죠. 예. 또 한인들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한인 경기도 좋아지게 네.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화물 쪽의 물동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네. 대한항공이 미주 지역에는 이제 LA를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약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약 40여 년 됐죠. 그렇죠. LA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지금 서부 쪽은 밴쿠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가스 취항하고 있고 동부 쪽은 토론토로 시작해서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그리고 달라스, 시카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파울로까지 그리고 뭐 좀 멀지만 하와이까지 이렇게 해서
미주에 거의 뭐 곳곳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많죠. 뭐, 다 뭐 가발을 하고 있죠. 운송을 하고 네. 노선이 확장이 돼 있군요. 네. 참 직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대한항공. 2만 명 이상이죠. 2만 게다가 명 이상이구나. 뭐 비행기도 계속 도입이 되다 보니까 승무원 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에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지면 사실은 해외 지사도 많잖아요. 저희가 네. 비행기 들어가면 사실 공항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쪽에 판매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그 고용 창출에 좀 많이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이 취항을 하게 되면 그쪽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민 사회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한국에서는 미주에서 뭐 사실 이 뉴욕에서 이 노선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도 아프리카도 취항을 했고요. 나이로비에.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건설붐 있을 때 많이 운항을 했었지만 다시 그 제다하고 리야드에 취항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양곤 같은 데도 취항을 하게 됐고 콜롬보도 얼마 전에 취항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한 40여 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노선은 뭐 한 100개가 넘고요. 그렇죠. 예. 140여 개가 네.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그 그룹이 보통 몇 개 계열사가 돼 있습니까? 그 뭐 정확히 최근에 또 뭐 계열 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 중심에 이제 한진이 있고 한진 해운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이제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한불종금이니 뭐 이런 세세한 계열사들이 좀 있고 예. 아무튼 뭐 대한항공은 이제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이제 자긍심을 높여주는 네. 참 그 항공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것은 한 개인의 기업이기 전에 어떤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기업 또 동포들한테는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한테는 또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뭐 기간 산업이라 그러나요? 네, 뭐 사실 철도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이 되는 사업이고 그게 발달을 해야 사실 경제도 돌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뭐 어디 출장을 갔다가 그 막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대한항공 있는 공항 가서 이렇게 날개 꼬리 날개 태극기 같이 생긴 대한항공 로고가 있는 거 보면 좀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나가다가 컨테이너들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럼 예. 뭐 한진 컨테이너라든가 또 뭐 지금 대한항공 얘기하다가 다른 회사 네. 뭐 얘기하긴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업들이 컨테이너가 지나간다든가 또뭐 자동차가 지나간다든가 네, 네. 그럴 때는 참 늘 기뻤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또 비행기 대한항공이 뭐 JFK 공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네. 아주 거대한 좋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좀 자긍심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 이제 지점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이번에 또 계시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여객 쪽에 이제 지점장으로 나왔으니까 네. 그 판매를 잘 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 그 판매를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수급이 좀 불균형이 있잖아요. 1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여기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계약하는 시즌 8월 같은 때 8월 말 9월 초가 제일 좌석이 부족할 때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2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그 저녁 비행기까지 380으로 8월 달 한 달은 운항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공급난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뭐 캐세 퍼스킷 같은 데가 하루에 3편에 뭐 주중 한 3개 더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뭐 물론 홍콩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도 지금 하루에 2편이지만 그 판매를 좀 다양하게 해서 뭐 공급을 기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리퀀시를 좀 늘려드리는 네네. 게 편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있는 동안에 증편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늘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라든가 네. 이런 그 아주 성수기 때는 좀 불편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금 서 시장님께서 해소는, 오셔서 좀 해소한다고 하니까 동포들로서는 네. 좀 편리하고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아무튼 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비행인데 대한항공이 동포 사회와 좀 더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바람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또 어떤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난번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로 느꼈지만 이제 뭐
회사가 이제 포커싱을 잡고 뭐 뿌리는 사실 동포 때문에 성장을 한 건데 그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뭐 그 비용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의 제재는 많지만 이쪽에 동포사에 있어서는 뭐 그 어떤 후원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기를 예, 우리 예. 동포들이 많이 바라고 있을 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더 올라가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데 동포들이 비행기가 뒤로 갑니까? 뒤로 갈 수는 있는데 네. 뒤로 가는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토잉카를 이용을 합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아, 갈 수는 있습니까? 근데 뭐 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게 운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토잉카로 예, 끌어서 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비행기가 뒤로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얘기를 갈 수는 하거든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효율성 때문에 네. 토잉카를 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 대한항공 하면은 우리의 늘 자긍심을 주는 기업. 또 대한항공이 세계 정상적인 항공사로 거듭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더더욱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서종호 뉴욕 신임시험장과 함께 대한항공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